지난 일주일간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진 이른바 축구대표팀의 탁구 게이트 논란이 이강인의 사과와 손흥민 입장으로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강인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았는데도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가져야 할 모범된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나 축구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사과문을 올린 지 약 1시간쯤 뒤 그 싸움으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은 주장 손흥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공식 입장을 게재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주장 손흥민뿐이죠. 손흥민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 번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아마도 이강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사과하기 위해 런던에 왔다는 소식이 퍼지자 영국 언론은 토트넘 주장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이강인을 용서했지만 대한축구협회와의 의견 불일치로 대표팀 은퇴 의사를 여전히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SNS를 통해 내부 갈등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직후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중요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을 방패로 삼아온 대한축구협회를 저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 이강인은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요르단과의 4강전을 하루 앞두고 동료들과의 탁구 게임으로 대표팀 식사 시간을 불렀으며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일명 탁구 게이트 논란으로 불렸는데요. 최종적으로 대표팀은 다음날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패배하고 탈락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의 해임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표팀 선수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공개되자 여론은 이강인에게 향해 강한 비난과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강인은 직접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과 대화를 나누었고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이강인의 사과를 수용하여 사태는 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게시물은 현재 전 세계 축구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손흥민에 대해 감탄과 존경심을 표했고 아시아 최고의 축구 스타로서의 그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며 리더십을 자랑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3월에도 대표팀 후배인 김민재와 불화설에 휩싸였을 때 김민재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대인 면모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김민재는 손흥민이 SNS에 올린 글을 자신을 저격한 글로 착각해 손흥민을 언팔로우했는데요. 김민재가 당분간 소속팀에만 집중할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불거졌을 때 손흥민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을 입는 것은 항상 자랑스럽고 영광이라는 상반된 내용의 글을 올리자 의도를 오해했던 것. 그러나 손흥민은 대표팀 경기를 마친 뒤 늘 감사를 표하는 글을 올려왔었는데요. 이를 나중에 알게 된 김민재는 입장문을 내고 오해를 했고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 내 생각이 짧았고 잘못했다. 흥민이 형에게 따로 연락해서 사과를 드렸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민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재는 대한민국 축구의 중요한 인재다. 앞으로 도움을 주고 싶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강인과의 갈등 이후 대표팀 주장 손흥민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높아졌고 내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련한 핸들링과 성실함이 위기에 몰렸던 이강인의 인생을 살렸죠. 특히 손흥민은 대표팀 내부 논란과 내부 갈등을 종식시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영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물론 가장 많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이강인과의 탁구 논란인데요. 손흥민은 그 갈등은 잘 해결됐고 나 역시 강인이를 용서했다. 팬들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의 인연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손흥민의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자는 축구협회는 언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요? 최근 시끄러운 사태의 배후에 축구협회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로 팬들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싸움 정보를 외신에 유출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정몽규 회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는데요. 대한축구협회의 행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협회 측은 대중에게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 많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시려고 했다면 실망스러울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국가대표로 동행할지 고민 중이다. 이후 그는 곧바로 인터뷰를 종료하며 정몽규 회장과 관련된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붉은 악마가 다시 한번 쓴소리를 냈습니다. 붉은 악마는 21일 SNS를 통해 2차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5일 1차 성명서 발표 이후 6일 만입니다.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를 살릴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면서 처참한 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하 현 지도부의 사퇴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정몽규 회장의 행보를 비판했는데요. 붉은 악마는 대한축구협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곳이라면서 개인의 AFC 집행위원 당선을 위한 곳이 아니요. 개인의 친분과 의사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곳도 아니요. 개인의 현실판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기는 곳이 아님에도 개인의 사심을 가득 담아 운영하는 협회회장은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축구협회의 행정력에도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붉은 악마는 2023 아시안컵 유치 실패, 주먹구구식 행정과 국제무대의 경쟁력 상실 등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가대표팀은 파주 NFC를 떠났다. 계약 만료 정확히는 무상 임대 종료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새로운 훈련장으로 지목된 천안은 기약조차 없다면서 지난해부터 국가대표팀은 목동 운동장과 호텔을 전전하고 있다. 아시아 재패만을 위해 온 신경을 쏟아부을 시간에 국가대표팀은 운동장 대여 시간에 쫓겨 짧은 훈련을 해야만 했고 많은 이들 속에 섞여 호텔 피트니스를 이용해야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팀 파벌 논란으로까지 번진 소위 탁구 게이트 역시 언급했는데요. 붉은 악마는 선수를 보호해야 할 협회가 외려비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지 않았는지 협회에 다시금 묻는다면서 선수 결속을 도모해야 할 협회장이 기자회견에서 91라인, 96라인 등을 거론한 자체가 파벌에 대한 소문을 방증한 바. 과연 지금의 협회장이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정 회장은 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붉은 악마는 대한민국 축구를 살릴 골든타임은 아직 남아있다. 현 지도부가 대한민국 축구의 성공과 제대로 된 전진을 진정 원한다면 지도부 전원 사퇴로 하여금 마지막 책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더 이상 한국 축구를 죽이는 선택이 아닌 진정 살리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